확인을 하고 쓰시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 있죠.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자 보세요.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라고 써놓고 독립운동 업적은 한 줄도 안 썼어요. 이게 있고요.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던 20년대는 레닌의 공산당이고, 그거 북한군을 사주해가지고 6.25 남침을 한 공산당은 그건 스탈린의 공산당이에요. 레닌의 공산당하고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보단 더 커요. 근데 그거를 같은 공산당이라고 봐버리면 어떡하냐. 이건 되게 논쟁적인 부분인데, 이걸 단정해가지고 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을 같은 걸로 봐버리면은 문제 있죠. 이걸 국방부에서 공문서로 이렇게 내가지고 기자한테 줘버린다는 거는 이거 문제 있죠. 역사 논쟁에 끼어드는 건 좋은데, 역사 논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치산에 가입된 상태에서 빨치산 상태에서 그 봉오동하고 청산리에 참가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1920년대, 19년대 빨치산하고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어요?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됩니까? 저희가 입장을 드린 거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공문서라니까요. 국민을 향해 가지고 만들어낸 공문서예요. 네, 저희가 입장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입장문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자유민주주의를 수요하는 정의 강군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이유를 대셨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 어디에 있는 겁니까? 헌법에서 찾은 겁니까? 네, 그렇겠죠. 네. 우리 헌법에 어디도 자유민주주의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지. 근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어느 헌법에 들어오신지 어느 헌법에서부터 들어오신지 아십니까?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잘 가장 모르겠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입헌민주주의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이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만 배제하는데, 북한식 사회주의가 오기도 전에 50년 이전에 사망하신 홍범도 장군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정하시는 겁니까? 배제하는 거 보면? 제가 추가로 드릴 답변 없습니다. 그 어제 3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받고 문자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물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써놨던데, 일단 뭐 학계로 확인을 해보셨을 거라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공식 사료에는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학계의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 혹시 확인했는지랑, 그리고 이 의혹이라는 게 사실 이게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자료도 없는데 의혹이라고 단정적으로 낼 만한 내용인지 그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려진 군대의 자료 또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자유시 참변 연관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문서에 따르면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작성한 이력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련에 뭐 냈던 그 문서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유시 참변에 참가를 했던 홍범도 장군이 네. 직접 기술했다 이 이력서 뜻인가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직접 참여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 등 의혹에 대한 역사적 자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클립을 돌려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련에 뭐 냈던 그 문서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유시 참변에 참가를 했던 홍범도 장군이 네. 직접 기술했다 이 이력서 뜻인가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민관 기자가 분명히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랬다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살해하는데 가담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그렇게 같고.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십니까? 자유시 참변 연관성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근데 이게 그런 그러니까 네. 자유시 참변을 직접 가담한 게 아니라 네네. 이후에 사후 정리 과정에 이 홍범도 장군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유시 참변에 이분은 절대 안 들어갔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근데 잘못 그렇게 드린 읽히게 지금 글을 아. 써놨어요. 이분들이 이거 누가 만든 자료죠? 어떤 자료? 이 자료 정책실 관련 부서 등에서 받은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리 근현대사 아니면 독립운동사 전공한 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논쟁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국방부가. 네, 물론 이제 여기 입장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 나열돼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의문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입장은 여러 가지 이 배경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우리가 검토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라고 써놓고 독립운동 업적은 한 줄도 안 썼어요. 이게 있고요.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던 20년대는 레닌의 공산당이고 그거 북한군을 사주해가지고 6.25 남침을 한 공산당은 그건 스탈린의 공산당이에요. 레닌의 공산당하고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보단 더 커요. 문제 있죠. 이걸 국방부에서 공문서로 이렇게 내 가지고 기자한테 줘버린다는 거는 이거 문제 있죠. 역사 논쟁에 끼어드는 건 좋은데 역사 논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치산에 가입된 상태에서 빨치산 상태에서 봉오동하고 청산리에 참가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1920년대, 19년대 빨치산하고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어요?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됩니까? 저희가 입장을 드린 거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거 좋겠습니다. 공문서라니까요. 국민을 향해 가지고 만들어낸 공문서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입장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입장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청산리 봉오동 전투에 그 빨치산으로 가입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금 어제 명시를 해주셨는데 그건 어떠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런 의혹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 문서 입장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서인 거죠? 거기 홍범도 장군의 빨치산 증명서에 활동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치산으로 가입해서 그 의혹이 있다는 걸 참가했다는 의혹도 있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방부에서 정부 기관에서 이걸 갖다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낼 수 있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저께 보면서. 뭐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가 필요하고 나중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만한 입장문인 것 같습니다. 그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제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빨치산이잖아요. 다 비정규군인데 이걸 갖다가 6.25 전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태어나기 전에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이런 거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SBS 김태훈입니다. 해병대하고 홍범도 장군 두 개 질문 각각 드리겠는데요. 어저께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영장 박정훈 대령한테 구속영장 칠 때 보통 구속영장 칠 때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그래서 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도주의 우려는 뺐고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쳤다라고 영장 청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박정훈 대령 관련 해병대 수사단 관련 자료들은 사실 국방부 검찰단이 다 압수해서 가 있는 상황인데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단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어제 아마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구속영장 청구할 때 보면은 늘 앞에 붙는 말이 조건이 그거니까는 갖다 쓴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심각하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건지. 근데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인멸할 증거가 없어요. 국방부 검찰단이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건 뭐 검찰단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검찰단의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브리핑에서도 검토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검토했잖아요.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육군에서 대답해 주세요. 네, 지난해 11월경에 그 학교 종합발전계획상에 시설물 재배치하는 부분도 좀 포함을 해서 과제로 선정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에 그 시설물 재배치 위원회가 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뭐 의견도 수렴이 되고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계속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발족한 위원회면은 지금 7개월이 지났잖아요. 8개월째 접어들 판인데 의견 수렴 다 하고 관련 논문 다 읽어봤을 만한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냈다. 지금 진행되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도 그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까? 제가 육사를 통해서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지금 검토 오래 하잖아요. 그 검토하는 주체에 그저께 국방부가 낸 입장 자료를 작성한 그분들이 다 들어갑니까? 네, 그 관련 부서들이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문에 그 적힌 논리들, 그 사실관계들 그게 아주 무겁게 거기에 반영이 되겠네요. 입장문은 저희가 그동안 문의해 오신 것에 대한 저희 검토 배경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거와 그렇게 뭐 연관성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뭐 답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입장문을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좀 그 민망하죠. 질문이신가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입장문은 계속 유지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여론도 살피시나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니 여론도 살피시냐고요. 검토할 제가 때. 뭐 특별히 드릴 말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월 달에 발족한 위원회면은 지금 7개월이 지났잖아요. 8개월째 접어들 판인데 의견 수렴 다 하고 관련 논문 다 읽어봤을 만한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냈다. 지금 진행되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도 그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까? 제가 육사를 통해서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지금 검토 오래 하잖아요. 그 검토하는 주체에 그저께 국방부가 낸 입장 자료를 작성한 그분들이 다 들어갑니까?
네, 그 관련 부서들이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문에 그 적힌 논리들, 그 사실관계들, 그게 아주 무겁게 거기에 반영이 되겠네요. 입장문은 저희가 그동안 문의해 오신 것에 대한 저희 검토 배경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거와 그렇게 뭐 연관성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뭐 답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입장문을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좀 그 민망하죠. 질문이신가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입장문은 계속 유지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여론도 살피시나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니 여론도 살피시냐고요. 검토할 제가 때. 뭐 특별히 드릴 말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까 저기 대변인께서 그 흉상 이전 검토하면서 여론도 살펴볼 거냐라는 질문에 그거에서는 답할 바가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아까. 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나요?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공감대를 이번에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여론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론을 넓게 들어봐야 되겠죠. 네,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론도 고려하는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론을 고려한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구현무입니다. 지난번에 그 대변인 말씀하셨을 때 그 입장문 내셨을 때 거기에 그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학자가 있는지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논의 국방부의 입장을 정리할 때 군사편찬연구소에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학자가 있냐고 질문이 나왔는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지금 강 기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군사편차연구소에서 그거와 관련된 책이 3권 이상 지난 정부 시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편찬연구소에 계신 학자, 교수 이런 분들이 쓰신 것이고요. 그것을 잡문으로 다 그분들께 잡문을 통해서 저희 입장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린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학자분이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 책을 입장문을 저술하신 하실 분들이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구 없이 책을 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학자분들이라는 그분들 말씀이신 거죠? 역사학자십니다. 그분들의 전공이 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쓰신 책이 분명히 되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질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그 일주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그분들이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학자분들이 계신지 한번 확인을 좀 독립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한 학자분들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연구 없이 책을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근현대사를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뭐 연구하시는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고 역사학자들은 사실 그 자신의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 전공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연구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시고 또 그런 저술을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금 어떤 이번 입장문에는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입장문을 자문을 냈다는 구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 자문을 구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말씀. 그게 누구신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님. 그 아까 방금 질문에도 좀 있었는데 연장선에서 저도 뭐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여쭤봤었지 않습니까? 그 입장문 나올 때 전문가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분들 자문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아까 답변이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입장문을 만드는데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분들의 의견을 직접 자문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예전 발간문을 그냥 참고했다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불분명한데 그걸 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발간물을 참조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군사편찬연구소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서 입장문을 작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편찬연구소에 있는 독립운동사 전공자들한테 직접 물어보았고 그 물어본 거가 입장문에 반영이 됐다 그 말씀이신 제가 건가요? 가문에서 그분들의 전공이 어느 분야인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독립운동사로 통칭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군사편찬연구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왔고 그분들께서 저술한 학술 서적 또는 그분들의 자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장문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 그러니까 군사편찬연구소가 아닌 그 외부의 독립운동사를 전공하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은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틀리면 그렇지 않고 그런 자문도 있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뭐 군사 기밀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군사편찬연구소에 어느 분한테 자문을 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군사편찬연구소에 제가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서울신문 강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브리핑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있었죠.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17년에 나온 발간물에 대해서 그것이 국방부의 공식 견해로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2023년 현재 그 입장을 폐기한 것인지 아니면 변경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당시에 대변인께서 확인한 다음에 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답을 좀 들을 수 있겠죠? 네네. 국방부에서 드렸던 입장문은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은 지난 정부 때 발간됐던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했던 책자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군사편찬연구소가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책자를 편성 발간했고 그 다른 내용에는 저희가 드렸던 그 입장과 유사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못 들었는데 유사한 뭐라고 하셨죠? 유사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책자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책자들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우리 국방부가 드렸던 입장과 동일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자들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방부에서 2007년에 낸 발간물에 자유시 참변과 관련해서 10쪽 가까이 그냥 나름 상세하게 기재가 돼 있고 네. 그 내용 자체가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냈던 입장문하고 굉장히 다른 내용이고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게 많은데 그게 어떻게 동일한 입장입니까?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시면 자유시 참변에 대한 다른 기록들도 있다는 것이고 자유시 참변은 아시겠지만 어떤 역사 자료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생존하신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의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러신데 저희가 드렸던 입장문에 담겨있던 내용도 분명히 어떤 근거와 기록을 가지고 서술을 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대변인 말씀은 국방부의 어떤 공식 입장이 원래부터 여러 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드렸던 입장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2017년에 나온 발간물을 지금 읽어보셨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 발간물에 자유시 참변과 관련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이 있고 네. 그 기술 자체가 지난주에 나온 국방부 입장문하고 매우 상충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때 저희가 드렸던 거에 대한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기록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논란도 있고 역사적 사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저희가 입장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나왔던 발간물에 있는 내용과 지난주에 국방부에서 냈던 입장문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 자체가 다른 게 많은데도 지금 입장에 차이가 없다고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게 드렸던 납득이 입장문을 되겠습니까? 참조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입장문을 참조를 했는데 납득이 안 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그때 당시 희생됐던 인원들이 몇 명이다 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드렸던 인원수와 비슷한. 지금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게 네. 지난주 국방부 입장문하고 네. 제가 지난주에 질문했던 2017년 당시 발간물하고 네. 지금 내용 자체가 다른 부분이 말씀하신 그 자유시한변의 희생자 부분을 비롯해서 등등등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이 지금 기술이 명확하게 다른데 그거를 왜 같다고 지금 우기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희가 참조한 자료가 이 자료도 있고 저 자료도 있을 텐데 그런 자료 중에서 저희가 발간했던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 입장문이 작성돼서 그때 당시에 희생자가 몇 명이었다라는 입장을 드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지금 여러 가지라는 말 자체가 제가 이해가 말씀드린 안 건 되는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했던 자료들이 여러 가지 책이 있다. 그러니 그 책을 다 참조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제가 뭐 국방부 편찬 네, 그 책을 군사편찬연구소에 그 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 책을 제가 보시면. 저는 그러면은 다른 책 보고 지금 질문 드리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역사라는 역사학자들께서 연구하시고 발간하는 책에 또는 저술에 또는 저자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의견 혹은 해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일단 지난주 국방부 그 입장문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질문이 사실관계가 나온 역사적으로 거잖아요. 기록해 놓은 사실관계가 그때 자영시 참변에서 생존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피해자들께서 주장하신 대한의용군이 주장하시는 사상자와 조선혁명군이 주장하시는 사상자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입장에 제시했던 것은 이런 역사들의 기록도 있고 사실 또 의혹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걸 지금 누가 납득을 할지 지금 의문이고요. 왜 납득을 그 못하시나요? 현재 지금 2023년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국방부의 입장이 네. 4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장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걸 뭐 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가 틀렸다는 지난 정부의 말씀이신지, 입장이 지금 강 기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입장이 뭐가 틀렸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지금 어떤 다르게 설명을 사실관계로? 하면서 자유시 참변의 그 희생자 자유시 부분도 참변에 대한 그렇고 기록이 이런 기록도 있고 저런 빨치산에 기록도 대한 어떤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도 지금 제대로 안 된 입장문을 내셨던 게 지금 불과 일주일 전이잖아요. 빨치산에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빨치산이 지난주에 브리핑에서도 질문이 뭐 입장에 대한 반박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상식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자유시 참변 이후에 홍범도 장군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행적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빨치산 그런 의미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범도 한 명 변경은 지난달 21일인가 25일인가 국방위에서 돌발적으로 질문이 나오니까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고, 장관의 발언이. 제가 어제 역대 해군 총장님 몇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역정에 역정을 내셔요. 제가 욕 다 들어먹었어요. 대신 국방부 대신. 육사 홍범도 흉상은 네.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온 거고, 그렇죠. 그리고 홍범도 한 명 변경은 지난달 21일인가 25일인가 국방위에서 돌발적으로 질문이 나오니까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고, 장관의 발언이. 그 다음에 전혀 총리실에서는 어떤 보고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가 국회에서 이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제 장관이 또 유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네. 홍범도 한 명 변경은 해군에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었던 거고, 네. 즉 사전에 이것도 육사처럼 네. 바꿔보자라고 생각해서 간 게 아니고 네. 돌발적으로 우연히 튀어나온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시기, 또 내용, 또 장관께서 국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냥 막 갑자기 돌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육사에서 그런 홍범도 장군님의 흉상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그런 방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돌발적으로 막 갑자기 하거나 그런 그럼 것은. 홍범도 한 명 변경은 언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국방부에서? 그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국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함정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뭐 언제부터라 시기를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돌발적으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 페이퍼 같은 데에다가 홍범도 한 명 변경에 관한 논의 뭐 그런 회의록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게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해 볼 텐데 그런 정도까지 막 본격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게 돌발적인 게 아니라면 해군하고도 이야기가 됐을 텐데 해군은 전혀 생각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장관께서도 어제 해군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어제 저기 역대 해군 총장님 몇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역정에 역정을 내셔요. 제가 욕 다 들어먹었어요. 대신 국방부 대신.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해군의 그런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들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해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홍범도 한 명 변경은 좀 정말 진중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 게, 왜 우리 저 80년대 90년대 보면은 대학생들 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저 태백산맥 그런 책 갖고 다니면은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사상 검속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해군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저기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입장문 그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낼 때 그 국방부 직속의 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어떻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군사편찬연구소는 그 군의 최고 역사 연구기관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국방부 직속 최고의 군 역사 연구기관이라고. 제가 그 문건을 좀 찾았는데, 그러니까 군사편찬연구소가 국방부에 제출한 문건, 아주 최근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만든 문건이 아니라 7월 19일, 7월 22일, 7월 24일 세 종류의 문건을 만들어서 국방부에 제출을 했어요. 정책실에 갔습니다. 그 문건 내용에 보면 일단 자유시 참변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그 복수의 문건에다가 적어놨냐면 그 홍범도 장군이 참변에 직접 가담했다는 기록은 없다라고 볼드체로 적어놨어요. 이게 국방부 입장문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자유시 참변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좀 시각이 아주 달라요.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한 기록이 전혀 없다라고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적었는데 이 국방부는 자유시 참변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편찬연구소는 어떤 말을 더 덧붙이냐면 그 자유시 참변은 독립군 무장부대 간 주도권 다툼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참변 이후에 홍범도 장군이 재판위원회에 참여한 건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라고 평가를 하는 글들을 그 세 가지 문건 중에 두 가지 문건에는 그렇게까지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런 국방부가 가장 인용을 많이 하고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군 최고의 역사기관인 군사편찬연구소의 평가와 연구는 이렇다는 거죠. 근데 그거와 다르게 지난달 28일 입장문에서는 그 참변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국방부는 굉장히 힘을 주어 말을 합니다. 다음에 그 참변으로 인한 독립군 사망자 수도 이 군사편찬연구소는 객관적으로 역사 자료를 그냥 내놔요. 보라고. 그러니까 군정의회 측은 주장을 사망 37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라고 하는 대한의용군 측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망 272명에 익사 31명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 역사적 사실, 역사적 주장을 그대로 공개를 해버린다고요. 군사편찬연구소는. 근데 반면에 국방부 입장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 근거 자료 없어요. 단순하게 400명에서 600명 사망이라고 단정을 해버리죠. 다음에 군사편찬연구소는 그 이듬해에 홍범도 장군이 레닌을 만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홍범도 장군이 조선 해방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레닌한테 간청을 해요. 좀 도와주라고. 그리고 그 전에 자기 예하 부대에 포고문을 내리는데 그 내용도 뭐냐면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시로 가는 거다라고 그 부하들한테 알린다고요. 그런데 국방부 입장문은 그렇게 레닌한테 홍범도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고 왜 자유시로 갔고 왜 레닌의 도움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어요. 단순히 홍 장군이 레닌으로부터 권총과 상금을 받았다. 마치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놨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 군사편찬연구소의 문건의 결론이 뭐냐면 자유시 참변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항일 무장투쟁을 이어가려는 독립군 간 주도권 경쟁이다 라고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사회주의와 관련된 그런 이력은 소련의 지원을 바탕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지속 전개하기 위한 방략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입장문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편찬연구소 자료를 확인하고 그 입장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이 정책실에서 주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입장문 낸 거는. 근데 정책실장님도 박사학위자고 거기에 공부하신 분들 많을 텐데 사회과학적으로 역사를 그 분석할 때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팩트가 있으면 주장은 그 중에서 다수의 의견을 채택해야 되고 소수의 극단적인 의견은 버리는 게 그게 바른 방식이에요. 객관적인 방식이고 팩트나 역사 자료들은 어떻게 그걸 봐야 되느냐. 힘 빼고 아주 담담하게 해석하는 게 그게 맞는 역사적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주장과 자기 입맛에 맞는 팩트만 선정하는 거는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걸 역사 왜곡이라 그런 겁니다. 그 입장문이 지난달 28일 입장문이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을 받는다면은 국방부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